네, 미국 현지의 경제 동향 그리고 소식들 정리해드리는 맨해튼 나우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자산관리학과의 겸임 교수이자 JC 회계법인의 대표로 계신 지호준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로 오미크론 상황부터 점검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요즘 참 이상합니다. 시장이 오르면 오미크론 우려가 둔화했기 때문이다. 또 오늘처럼 시장이 살짝 빠지면 오미크론 우려 때문이다. 계속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양상인데요. 정확하게 미국 내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이 코로나 이제 신규 확진자 수가 정말 말도 못하게 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서서 29만, 30만 명이 육박한 날도 있었고요. 7일 이동 평균선, 확진자 수도 오늘 현재 20만 명을 이제 넘어섰습니다, 벌써. 며칠 전 CNN의 의료 부분, 메디컬 부분의 분석위원이 이제 닥터 레이너라는 사람이 조만간 일일 확진자 수가 50만 명을 넘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하는 그런 보도 자료를 내기도 했었는데요. 기존 변이들에 비해서 확산 속도가 또 전파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어쩌면 닥터 레이너의 예측이 실현 가능성이 꽤 높을 뿐 아니라 생각보다 빨리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갖게 됩니다. 사실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전파 속도, 감염 증상 또는 치사율과 같은 그런 문제로 국한시키기는 좀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오히려 코로나를 이렇게 제한하고 제어하기 위해서 방역 당국 또는 이제 CDC에서 이제 방역 수칙 아니면은 자가 격리 지침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2차적인 문제들이 점점 더 이렇게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접종 완료자에 대한 어떤 돌파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가벼운 감기 증세 또는 무증상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좀 더 이렇게 타이트하고 엄격한 방역 수칙과 또 격리 지침들이 오히려 이렇게 폐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 시즌에 있었던 수천 편이 넘는 항공편의 무더기 결항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미크론 감염이 되거나 또는 이제 감염자와 접촉해서 격리 조치를 받았던 조종사 또는 승무원들 아니면 항공사 직원들이 급격히 증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항공업계와 여행업계가 이제 이 단기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부족한 현상이 발생했고 공교롭게도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와 겹치면서 이제 무더기 결항이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년 휴가가 있는 다음 주까지는 항공편 결항이 계속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연말 연시에 여행객의 어떤 불편은 불가피할 것 같고요. 이처럼 이제 간접적인 문제들이 이번 코로나 특별히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연결돼서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시장에 계속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관련 업계의 피해가 상당하고 아무래도 제일 민감한 쪽이 항공, 레저, 여행 업계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어제 CDC 쪽에서 격리 지침 완화 정책이 좀 나오기도 했던 만큼 이제는 한숨을 돌렸다고 평가해봐도 되겠습니까?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네, 오미크론의 이런 재확산으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행, 관광, 레저, 항공 쪽 산업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크리스마스와 신년 연휴 휴가가 주말에 끼어 있다 보니까 롱 위켄드 휴가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이제 오미크론의 재확산과 또 항공편 결항들로 인해서 기존 여행객들의 불편함을 준 것은 물론이고 여행을 계획했던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취소하거나 또는 연기하는 상황이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침 어저께 CDC가 자가격리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5일로 조정한다라고 발표한 것은 정말 이제 가뭄의 단비와 같은 그런 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CDC의 발표에 따르면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에는 격리 기간을 기존의 10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또 증상이 없다면은 양성 판정을 받았을지라도 5일 후에는 일상으로 복귀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부스터샷 3차 접종을 맞은 사람의 경우에는 감염자와 비록 접촉이 있을지라도 격리 없이 마스크만 제대로 착용한다고 하면은 이제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런 CDC의 권고가 관공서와 또 일반 기업에 이제 바로 시행될 경우에 일손이 이렇게 부족한 현상과 또 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가 감소하는데 직간접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특별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번 항공산업과 또 관광산업, 레저 분야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함께 어쩌면 반등할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코로나19 바이러스 뉴스에 따라서 워낙 민감하게 등락을 쭉 반복해 왔던 업계인지라 올 한 해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아직 이어가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시원한 반등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내년도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올 한 해 참 많이 올라왔는데요. 내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연준이 물가 잡기에 나서게 되니까 물가가 좀 안정될 거라고 우리가 기대해 봐도 좋을까요? 2022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단어는 아마 그 안정일 것 같습니다. 사회 전반에 흩어진 어떤 혼란과 불확실성들이 정리가 되고 또 정돈이 되는 2022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내년에 이제 경제와 경기 흐름 예측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부분은 아마도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가의 경우에는 산업 전반에 걸쳐서 물가가 이미 인상이 많이 되었고 또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분야와 범위도 작년에 비해서 훨씬 넓어지고 또 깊어진 것 같습니다. 4분기 소비 행태에 대한 어떤 분석 자료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또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많은 소비자들이 이런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더 높아질 것은 분명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기존의 브랜드 충성도가 높았던 소비자의 경우에는 보다 저렴한 상품 또는 이런 대체 브랜드로 그 갈아타고 있다는 분석들과 보도 자료들을 저희가 적지 않게 이미 접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당분간은 이제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에 민감해지면서 중저가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강점을 보여왔던 어떤 브랜드 중심으로 약진이 예상되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그 번들 상품들로 이제 묶어서 할인 판매하는 마케팅 전략이 큰 효과를 보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내년에도 그래도 일부 소비재에 있어서만큼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겠다는 부분을 우리가 감안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물가 상승을 부추겼던 또 다른 아주 근본적인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력난의 문제인데요.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또 다른 물가 상승을 야기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거든요. 내년에는 이런 점이 좀 개선될 수 있다고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 고용시장 상황 전반에 대한 판단도 내려주세요. 네, 2022년 물가 상승을 위해서 선행돼야 될 부분은 고용 안정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고용 안정화와 물가 안정화의 어떤 상관관계는 올 하반기 저희가 이제 방송을 통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현재 고용 데이터는 실업률과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어떤 상대적으로 그쪽에 더 상대적으로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미스매칭의 문제, 다시 말해서 고용주와 구직자 간의 어떤 채용의 불균형의 문제를 2022년에는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고 또 해결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팬데믹 이후 주식시장과 이 부동산 시장이 기록적으로 화랑을 보이고 있다 보니 젊은 노동층, 노동력들이 고용시장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속도가 계속 지연되고 있고요. 또 기존의 핵심 직원들, 매니저급 또는 슈퍼바이저급의 핵심 직원들의 경우에는 얼리 리타이먼트라고 하죠. 조기 은퇴를 준비하면서 이직 또는 퇴사를 하고 있는 케이스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잡 미스매칭의 문제를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또 얼마나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가가 내년 2022년도의 기업의 성패와 또 성장 원동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팩터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 고용시장이 정상화되어야지만 물가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텐데 지금까지는 고용시장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물가 안정화에 대한 기대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시점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내년도 미국의 물가 그리고 고용시장 상황에 대한 판단을 들어봤습니다. 박사님, 이제 다음 주에 이 시간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될 때는 새해가 될 텐데요. 올 한 해 정말 감사드렸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해피 뉴 이어 되십시오. 네, 지금까지 지호준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